안녕하세요. 알토스비즈의 박한진입니다. 오늘은 캠페인이 론칭된 이후에 그 캠페인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끝까지 펀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캠페인 론칭하기 직전에 한번 킥스타터 사이트에 가셔서 비슷한 제품 또는 동종의 제품이 론칭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에서 이 캠페인을 론칭하면 그 캠페인에 대한 관심도가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동종 제품은 가급적이면 캠페인을 좀 연기하는 방안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제품이 캠페인을 론칭해서 그 제품보다 더 잘 될 확률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사실상 어떤 한정된 수요를 까먹는 거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 론칭한 후에 그 변경이 불가능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캠페인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리워드의 구성과 가격 등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리워드의 가격이나 구성은 단 한 사람이라도 베킹 후원을 하고 나면 그 리워드 가격이나 구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새로운 리워드를 싸게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캠페인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크리티컬한 항목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정하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캠페인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이트의 계정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는 마케팅의 어떤 그 내용을 대시보드에 가서 자유자재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그 결과를 캠페인이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적용해서 마케팅에 그 이용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고요. 또 비거케이크, 또 킥트랙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캠페인의 진행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 대시보드와 그래프를 만들어 놔서 매일 매 시간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물론 멤버십이 필요한 사이트도 있어요. 그런 사이트를 미리 알아두고 계속 보면서 한 달간은 거의 그냥 24시간 대기 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론칭한 거와 동시에 향후에 업데이트돼야 할 그 컨텐츠의 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두셔가지고 캠페인을 관리해가는 과정에서 바꿀 게 있다든지 아니면 보강할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확보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론칭 이후에 100%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 킥스타터 랭킹이라든지 킥스타터 변면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베커들의 댓글이나 질문 사항에도 항상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킥스타터 운영진이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경고의 메일을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캠페인과 관련돼서 베커들의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48시간의 시간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하든지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48시간 안에 이거를 발빠르게 대응을 못하면 캠페인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은 항상 자주 체크하시고요. 특히 그 어떤 경우에 그게 이제 잘못해서 스팸 메일로 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킥스타터 사이트에 여러분 캠페인 페이지에 올라오는 베커들의 댓글이라든지 질문 사항도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에 오히려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받기를 좋아해요. 이 댓글을 다시거나 질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클레임을 걸면 그거는 이제 무대응도 좋거나 아니면은 아주 원론적인 대답,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내용을 자꾸 보강을 해주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캠페인이
부진하다든지 그리고 그럴 때는 뭐 과감하게 캠페인의 뭐 썸네일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캠페인 구성, 차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하실 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답답한 마음이 앞서 나머지 그 캠페인을 자꾸 이렇게 막 바꾸려고 그래요. 몇 시간 만에 또 이걸 해보자, 뭐 하루 만에 또 저걸 해보자 막 이러는데, 캠페인을 변경을 주면 최소한 며칠 정도는 보면서 관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캠페인 내용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손을 대는 거는 캠페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캠페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캠페인을 보는데 배킹이 정작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이 배킹을 망설이게 하는지. 항상 질문에 대한 분석과 그 해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추세를 보면 비싼 제품, 예를 들어서 뭐 150불, 200불, 100불이 넘어가는 제품은 대부분 한 번에 와서 배킹하는 확률이 낮습니다. 베커들도 나름 고민을 하는 건데요. 가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심지어는 몇 번 들어와 보고 이 제품 괜찮다, 웬만큼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그리고 생산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배킹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그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캠페인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베커들의 질문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제품을 베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신뢰성이 약하구나, 이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캠페인을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SNS 마케팅을 하시잖아요. SNS 마케팅 하면 SNS 마케팅을 통해서 또 들어오는 뭐 데이터라든지 어떤 피드백들을 잘 또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그 내용을 적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영상들이 올리는 것도 한번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용자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이런 내용 별도로 제작을 하시든지 촬영을 하셔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부터는 이제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괜찮은데 좀 보고 하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던 베커들한테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서 해야 되고요. 지난 한번 타겟팅된 베커 그룹을 마지막 일주일에 다시 한번 타겟팅을 해서 이 캠페인이 조만간 끝나니까 후원을 해달라, 끝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또 스트레치 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캠페인이 10만 불을 치는 순간 이 제품에 뭐 액세서리를 하나 우리가 제작해서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했던 베커들이 캠페인의 금액을 좀 높여야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액세서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치 골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단지 조심하셔야 할 게 그 스트레치 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너무 비싼 제품을 스트레치 골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가 계산을 좀 분석을 잘 하셔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보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캠페인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확신을 줘서 캠페인에 있는 제품을 후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마무리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이제 여기서 불편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어정쩡한 금액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2만 불, 3만 불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한테 묻습니다. 이 정도 금액 갖고 이 캠페인에 올린 이 제품을 양산하실 수 있냐, 배송하실 수 있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대표님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캠페인을 끝까지 완주해서 배송까지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신 반면에, 상황이 안 좋아서 제품을 딜리버리 못하는 분도 계세요. 뭐 대부분 그런 분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후원인들한테 금액을
그 환불을 해줍니다만은 그게 이제 만약에 잘 안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캠페인을 끝까지 지속할까요? 보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캔슬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적인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 제조업을 하시려면, 캠페인을 시작하시려면 최소한 이 제품은 내가 끝까지 생산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이 끝난 후에 킥스타터에서 구매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인디맨드라는 그 인디고고에서 운영하는 선구매 사이트가 있는데 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일본에서 그 마쿠아케를 진행을 할 건지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해서 결정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이 끝나면 후원해준 분들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또 이와 더불어 또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서베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은 색깔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메일을 보내서 배송 주소를 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킥스타터가 종료되고 나면 2주에서 한 2주 반 정도 지나면 그 정해진 은행 구자로 그 펀딩 금액이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펀딩에서 받은 금액이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금액은 취소되거나 환불 요청 때문에 환불이 되기도 하고요. 제3국가에서 쓰는 그 크레딧 카드가 이게 프로세스가 안 돼서 캔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하고 킥스타터 수수료 4에서 5%,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프로세스 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 한 4% 해서 그런 금액들이 공제되고 나서 나머지 금액들이 정해진 은행 구자로 들어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물건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제 베커들이 한테 여러분들이 후속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뭐 지금 생산이 어느 정도 됐고 뭐 어디 언제고 어느 시간 정도 되면 배송을 할 수 있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셔서 후원을 해준 분들이 그 궁금증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캠페인을 론칭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살려내고 어떻게 또 마무리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알토스비즈의 박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